내 간 조금만 떼어줘.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줄게. 건물도 줄게. 세금도 내가 다 낼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드라마에서는 한 여자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나게 되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 줄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돈과 생명, 가족과 자존심, 배신과 용서, 이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 33회, 그 치열했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지은호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고성희라는 여자가 있죠. 이 여자는 지금까지 드라마 내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계산을 끝낸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건물의 시세, 증여세, 지방세까지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 사람이죠. 성희는 아주 침착하게 마치 사업 계약서를 읽듯이 말을 꺼냅니다. 이 건물은 지금 시세로 팔아도 엄청난 금액이 나와. 하지만 증여세랑 지방세를 합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가지. 그 세금까지 내가 다 내줄게. 너희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내 이름으로 건물을 넘겨줄 테니까 내가 내 아들을 살려줘.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곧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저보고 간을 팔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죠. 그냥 줘야 되는 걸 내가 안 준다잖아. 그러니까 사기라도 해야지. 너 아주 건강하잖아. 간 조금 떼어줘봤자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랑 동생, 그 사람들 팔자 확 고칠 돈을 주겠다는데 이 정도면 양심 있는 거래 아니야? 여기서 잠깐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게 정말 거래가 될 수 있는 건가? 사람의 몸, 사람의 장기를 이렇게 숫자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 아무리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해도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장면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화면 밖의 시청자가 아니라 바로 지은호입니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사람 맞아요? 당신 인간이에요? 인간 맞냐고요? 이 대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죠. 너는 과연 사람이냐는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성희는 오히려 비웃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나쁘다, 못됐다 말하고 싶지? 근데 말해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착한 건지. 너 지금 내 혈육인 오빠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오빠 살리기 싫다는 거잖아. 여기서 성희가 사용하는 논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녀는 지은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빠를 살릴 수 있는데도 살리지 않는 냉혹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건 아주 교묘한 죄책감 유발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여기서 한 걸음도 밀리지 않습니다. 저 자존심 때문에 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의 건물쯤은 포기해야죠. 이건 당신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선택이에요. 당신이 망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다 필요 없어요. 이 대사는 정말 강력합니다. 지은호는 지금 이 순간 돈이 아니라 존엄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성희가 가진 모든 계산과 욕망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거죠. 성희가 쥐고 있던 카드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지은호는 그 돈을 거부함으로써 성희의 가장 큰 무기를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성희는 마지막까지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배신감, 그거 별거 아니다. 너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그래. 엄청난 금액이야, 은호야.
엄청난 돈이야. 내 동생은 훨씬 적은 돈도 덥석 받았잖아. 너만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여기서 성희가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상대화 전략이죠. 다른 사람도 다 받았는데 너만 안 받으면 이상한 거라고, 너만 유난 떠는 거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한테서 태어나서 내 오빠라는 사람은 30도 되기 전에 죽는 거군요. 짧은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오빠를 사랑하지만 이 판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의 단호함. 그리고 더 이상 이 거짓된 관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까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엄마 내가 벌어서 사드릴 거예요. 당신 돈으로 사드리는 거 싫어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금액의 건물과 돈, 그리고 간 이식을 조건으로 한 모든 제안은 지은호의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한 여자가 돈을 거절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유혹을 뿌리친 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때로는 돈이나 이익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은호는 이 순간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한 겁니다. 나는 돈 때문에 내 몸을 파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누군가의 계산에 맞춰서 움직이는 인형이 되지 않겠다. 한편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강호는 결국 엄마 정순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나 성애 여사님한테 돈 받았어. 고맙다고 주시길래 그냥 덥석 받았어. 그때는 이렇게까지 큰일인 줄 몰랐어.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곧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간 뺏으려고 온 사람 돈을 받냐? 내 누나간 뺏어가려고 온 사람 손에서 나온 돈을 그게 그렇게 달았냐? 내 눈에는 그게 그냥 공짜 돈이었냐? 이 대사 속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인 정순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 딸의 간을 노리는 사람이 준 돈을 자기 아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맙다고 해서 받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강호는 변명을 시도합니다. 그때는 몰랐어. 정말 그냥 고마운 마음에서 주신 줄 알았어. 하지만 정순이는 단호합니다. 모르면 다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누나가 팔려가고 있었던 거야. 그 돈 한 푼 한 푼이 다 내 누나 몸값이었던 거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돈은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큰 돈일수록 그 뒤에는 반드시 의도가 숨어 있죠. 성희가 강호에게 돈을 준 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끼였던 거죠. 나중에 너희 아들이 내 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딸이 간을 줘야지라고 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의 무서운 점입니다. 돈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꿔버립니다. 순수했던 관계에 계산이 들어가고 고마움이었던 감정이 빚이 되어버리죠. 정순이는 이제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도움 같았던 돈,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사실은 한 사람의 몸, 한 사람의 간과 맞바꾸기 위한 미끼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에 정순이는 절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이 대사 속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자괴감과 무력감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걸까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강한 사람들의 계산에 휘둘려도 되는 걸까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후 정순이가 고성희를 찾아가 돈다발을 머리 위로 쏟아붓는 장면은 통쾌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삶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느 늦은 밤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 이상철이었죠. 술에 취한 손님이 대리비를 깎아달라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상철은 그 앞에서 애매한 미소만 지으며 어떻게든 상황을 넘기려고 애쓰고 있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역의 눈빛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미안함, 안쓰러움, 그리고 묵직한 결심까지 함께 묻어나는 거죠. 그날 밤 부자는 조용히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눕니다. 지역은 일부러 대단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묻죠. 아버지, 요즘 일 많이 힘드시죠? 상철은 괜찮다며 웃어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조금 떨립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조심하는 목소리죠. 지역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이 고생을 계속하게 둘 수는 없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나도 우리 집도 더 이상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이 장면은 드라마 속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장면입니다. 성희가 돈과 욕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을 때 이 부자는 조용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서로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큰 돈을 주고받는 것도 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의 고생을 알아주고 서로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의미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영나입니다. 영나는 이 드라마 속에서 누구보다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진의 병 상태, 간 이식을 둘러싼 진실,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까지 거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나는 이 비밀을 가만히 들고만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맞부딪힙니다. 오빠를 해고시키겠다고요?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빠에게 말할 거예요. 우진 오빠 간이식 숨기고 있다고 쌍둥이 동생한테 간 받으려 했다고. 이 말은 성희에게 치명적인 한방입니다. 지금까지 성희가 감춰왔던 모든 거짓말이 한 번에 터져나올 수 있는 폭탄 같은 말이니까요. 성희는 지금까지 남편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로 보이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조작이 숨어 있었는지 영나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나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성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덕분에 영나는 오빠 같은 존재인 지환을 지키고 자기 살도 어느 정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와중에 영나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영나가 드디어 웹툰 연재 계약을 맺게 된 거죠. 처음으로 자신만의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계약금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금액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영나에게는 그 돈이 그 어떤 큰 돈보다도 소중한 시작입니다. 영나는 말합니다. 내 힘으로 번 첫 돈이야. 이 돈으로 나만의 작업실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지환은 운전기사에, 경호에, 매니저에 이어서 이제는 부동산 중개인 역할까지 떠맡게 됩니다. 둘은 허름한 원룸들을 돌아다니며 작업실이 될 곳을 찾습니다. 곰팡이가 슬어있고 싱크대도 낡았고 방도 좁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환은 말합니다. 첫 작업실이니까 이 정도면 돼. 페인트 칠 싹 하면 새 집 같다. 필름지 붙이면 싱크대도 멀쩡해 보여. 너는 작품에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이 장면 보셨나요? 이 장면은 드라마 속에서 가장 따뜻한 온도를 보여주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간과 건물을 거래하고 누군가는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그 와중에 또 다른 곳에서는 자기 힘으로 번 작은 돈으로 소박한 꿈을 꾸는 젊은 작가가 조용히 첫 발을 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묵묵히 응원해주고 함께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 아닐까요? 서로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닐까요? 이제 다시 우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진은 점점 시간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수술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수술 끝나고도 아버지께 말 안 하실 거죠? 쌍둥이 동생한테 간 받는 거 그냥 끝까지 숨기고 지나가려고 하셨죠. 그리고 우진은 마지막 카드처럼 이 말을 꺼냅니다. 그럼 저는 수술 끝나고 아버지께 다 말할 거예요. 쌍둥이 동생한테 간 받았다고 엄마가 그걸 숨겼다고. 고성희에게 이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 지금의 자리, 이른바 화려한 날들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간이식 공여자가 은호라는 거,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된 우진은 은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다 성희에게 얘기했는데 성희는 은호에게 거절된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진이 성희한테 가진 분노처럼 은호도 간이식 못해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하죠. 그리고 이번 회차의 마지막 가장 의미심장한 장면이 찾아옵니다. 지은호가 온 힘을 다해 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뒤돌아보니 그곳에는 우진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결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여기서 화면이 딱 끊기죠. 시청자들은 궁금해집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진이 말하는 부탁은 뭘까? 또다시 간 이식 얘기일까? 아니면 엄마를 막기 위한 동맹 제안일까? 혹은 완전히 엉뚱한 전혀 다른 종류의 복수일까? 예고편에서는 이런 대사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예요. 우진이 선택한 복수. 이게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진에게 복수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진은 엄마 성희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 움직여왔죠. 하지만 이제 우진은 그 그림을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말이죠. 이번 회차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몸, 사람의 장기, 사람의 인생을 돈과 건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성희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할 수 있다는 걸 넘어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간은 조금 떼어내도 다시 자라. 건강한 사람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 작은 희생으로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이건 합리적인 거래야. 표면적으로 보면 이 논리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간은 재생 능력이 있는 장기니까요.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돈은 분명히 한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동의입니다. 존중입니다. 성희는 지은호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봤을 뿐이죠. 너는 건강하니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줘야 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게 성희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지은호의 가족은 정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오빠가 미워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은호는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럼 왜 거부한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야.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누군가 나에게 돈을 던져주면서 내 몸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는 없어. 이게 지은호가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단순히 돈을 거부한 게 아니라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시선 자체를 거부한 거죠. 여기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허구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죠.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질문은 전혀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거래를 합니다.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노동력을 팔아서 월급을 받고 때로는 자존심을 조금 굽혀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거래에도 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안 되라는 선말입니다. 그 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해서 웬만한 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중요해서 돈을 덜 받더라도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존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은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존엄이었던 겁니다. 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한 명의 인간이다. 이게 지은호가 지키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였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정말로 여러분 앞에 그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간을 조금 떼어줘. 그러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줄게. 건물도 줄게. 세금도 내가 다 낼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니까요. 이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이 드라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폭력입니다. 성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 혈육이잖아. 오빠를 살려야지. 오빠가 죽어도 괜찮냐?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가족애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죄책감을 이용한 조종이죠. 내가 만약 거절하면 오빠가 죽는 건 내 책임이야.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진짜 가족이라면 한 사람에게만 희생을 강요할까요? 진짜 가족이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할까요? 진짜 가족이라면 돈으로 사람의 몸을 사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게 먼저일 겁니다. 성희가 한 건 가족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착취였죠. 그리고 지은호는 그걸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살릴 도구로 보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역설적으로 가장 조용한 장면들입니다. 지혁이 아버지와 조용히 술잔을 나누는 장면. 영나와 지완이 함께 허름한 원룸을 돌아다니며 작업실을 찾는 장면. 이 장면들에는 큰 돈도 큰 건물도 극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진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를 위해 작은 것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 말입니다. 지완은 영나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걸어갈 뿐이죠. 지혁은 아버지에게 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생하는 모습을 마음 아파할 뿐이죠. 이게 진짜 관계 아닐까요? 거래가 아니라 동행, 요구가 아니라 응원,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 성희와 지은호의 관계가 거래였다면 지완과 영나의 관계는 동행입니다. 성희가 지은호에게 요구했다면 지혁은 아버지를 그저 걱정합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진의 복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진이 말한 최대의 복수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수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때리거나 욕하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복수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조작하고 거짓말해 왔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진은 바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엄마, 당신이 숨겨온 모든 진실을 아버지께 말하겠어요. 이게 우진의 복수입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은 진실 하나만으로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진은 그 진실을 들고 있습니다. 지은호에게 손을 내미는 우진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도 더 이상 엄마의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진실되게 살고 싶어. 나와 함께 이 거짓된 세계를 무너뜨리고 진실 위에 새로운 걸 세우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들을 목격합니다. 지은호는 엄청난 돈을 거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순이는 성희가 준 돈을 뱉어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영란은 자기 힘으로 버는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은호에게 그 돈은 정말 절실했을 거예요. 그 돈만 있으면 엄마와 동생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으니까요. 정순이에게도 그 돈은 필요했을 겁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처음으로 만져본 큰 돈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돈보다 편안함보다 안전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존엄, 진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죠. 이 드라마는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은 분명히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좁은 방을 넓은 집으로 바꿀 수 있고 매일 아르바이트를 뛰던 사람을 편하게 쉴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죠. 성희는 바로 그 힘을 믿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사람도 살 수 있고 관계도 만들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드라마는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사람의 존엄을 살 수 없습니다. 지은호는 엄청난 돈을 거절했지만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영란은 작은 계약금을 받았지만 자기 힘으로 꿈을 시작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정순이는 받았던 돈을 뱉어냈지만 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돈을 잃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걸 얻은 겁니다.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래를 합니다. 이걸 포기하면 저걸 얻을 수 있어. 이 정도는 참으면 저 정도는 가질 수 있어. 이만큼만 굽히면 저만큼은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조금씩 포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지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짓말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반면에 지은호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나는 나로 살겠어.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나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지은호가 지킨 선이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화려한 날들입니다.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떠올리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날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이 보입니다. 성희의 집은 화려합니다. 큰 집에 좋은 차에 비싼 옷에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부유한 가정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말과 조작과 배신이 가득합니다. 반면에 지은호의 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과 사랑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짜 화려한 날들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삶일까요? 아니면 겉은 초라하지만 속은 꽉 찬 삶일까요?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려한 날들 33회의 하이라이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그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간을 조금 떼어줘. 그러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줄게. 건물도 줄게. 세금도 내가 다 낼게. 그리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여러분의 가치관에 달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크든 작든 돈이든 다른 무언가든
우리에게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눈앞의 이익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존엄을 택하시겠어요? 편안함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실을 택하시겠어요? 거짓 속의 화려함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진실 속의 소박함을 택하시겠어요?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한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다. 지은호는 엄청난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영란은 큰 후원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시작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건 앞으로의 이야기를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나요?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진의 복수가 무엇인지, 지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펼쳐질까요? 누가 무엇을 얻고 누가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결국 진짜 화려한 날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통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